오늘 폭탄 사이클론이 뉴욕시를 강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칼부림으로 사망한 사건이 총격 사망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 면허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이 스쿨버스나 트롤리로 야외 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오늘 뉴욕시를 강타했습니다. 아큐웨더에 따르면 바람은 50m/h로 뉴욕시에 진입해 롱아일랜드에 이르러서는 60m/h까지 강해졌습니다. 바람은 오늘 저녁 제일 크게 세력을 키워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5개 보로와 인근 지역 모두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롱아일랜드와 코네티컷의 일부 지역엔 강풍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기상학자는 이 폭풍우가 폭발성 저기압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저녁에는 상당한 양의 비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는 적어도 2인치의 비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뉴욕시 긴급전단팀은 수요일 저녁 통근길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저녁 6시까지 트랙터 트레일러와 덤프트럭의 다리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비는 오늘 저녁에 그칠 예정이나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져 새벽엔 많이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 들어선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기온이 화씨 38도,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총격 사망보다 칼부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용의자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급증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총격으로 8명이 사망한 반면 칼부림으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에 달했습니다. 칼부림으로 사망한 16명 중 6명은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칼부림 사망 사건이 총격 사망 사건을 뛰어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는 용의자들의 정신건강 위기의 급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뉴욕시에서 주목받았던 칼부림 사건은 지난달 맨해튼 한복판에서 정신병을 앓는 노숙자 한 명이 이유 없이 3명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뉴욕시경은 12월 들어서 3건의 칼부림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등의 번호판 부착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들어 전기교통수단이 점점 인기를 끌면서 뉴욕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로버트 홀든 시의원은 과연 얼마나 많은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빨간불에 멈추며 교통신호를 준수하냐고 지적하며 새로운 규제가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를 낸 후 도망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선 자동차 운전자들의 폭력적인 운전에 대한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운전자들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비롯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올해까지 약 8,000명의 보행자가 자동차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전기자전거와 모페드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교통수단으로 인한 전반적인 보행자 사고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12%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시가 겨울철을 맞아 야외 식당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들이 스쿨버스나 트롤리를 가게 앞에 주차해 장사를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피자 가게는 스쿨버스를 매입, 수주 전부터 식당 앞 차도에 주차해두고 야외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맨해튼에는 총 136개의 식당이 차도 앞에 트롤리나 스쿨버스를 주차해 둔 뒤 야외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국의 단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쿨버스 내부의 좌석을 모두 철거하고 식탁 등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식당으로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식당은 내부 좌석이 적기 때문에 이 스쿨버스를 이용 더 많은 손님을 받는 등 스쿨버스나 트롤리 이용 식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지난달 29일까지 겨울철 폭설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 야외 식당 등을 일시 중지하고 내년 4월부터 다시 영업토록 했지만 식당들은 편법을 동원 시 당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스쿨버스 등을 주차하는 경우 뉴욕시가 1차로 철거 경고를 하고 3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같은 벌금을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들이 이 같은 벌금을 내더라도 렌트비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스쿨버스를 이용한 매출 증가를 고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는 스쿨버스나 트롤리를 이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식당 측은 스쿨버스 영업을 중단하면 매출이 20에서 30% 줄어든다며 벌금을 부과하라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커피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커피값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10일 뉴욕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4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1977년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3.38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8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고급 커피에 쓰이는 아라비카에 비해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커피나 저가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품종은 지난 9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에서 올해 장기간 가뭄이 지속돼 내년 커피 수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등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 BBC가 취재한 한 전문가는 커피 브랜드들이 새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재임 때 언론사에 대한 기밀 유출을 조사한다며 연방 하원 의원과 보좌관들의 통신 기록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 감찰실은 어제 공개한 내부 감찰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과 2018년 언론에 기밀이 포함된 보도가 잇따르자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하원 의원 2명과 보좌관 등 43명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법무부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한 연방 하원 의원은 애덤 시프와 에릭 스왈웰 등 2명이며 보좌관 중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FBI 국장으로 지명한 캐시 파텔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법원 영장을 받는 듯 공식 절차를 모두 거쳐 애플 등으로부터 확보했으나 이들 업체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신 기록 압수 사실 등을 통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찰실은 언론사의 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찾기 위해 연방 의원과 의원 보좌관의 통신 기록을 요구하기로 한 결정은 헌법적 권리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능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사돈 2명을 프랑스 대사 및 중동 고문으로 지명한 데 이어 자신의 장남의 약혼녀를 그리스 대사에 지명하는 등 사실상 노골적인 내 맘대로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과 언론, 정치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고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최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자신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 킴벌리 길포이를 그리스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부동산업자 찰스 쿠시너를 주 프랑스 대사에 작은딸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및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작은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자신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며 연방 상원 의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했으나 이는 루비오를 플로리다 출신 상원 의원에서 사퇴하게 하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상원 의원직을 승계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돈과 며느리, 아들의 여자친구에게까지 국가의 중책을 맡김으로써 사돈의 팔촌까지 특혜를 줄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자신의 최측근 톰 베럭 콜로니얼 캐피탈 창업주를 주 트리키의 대사로 지명했으며 베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대신해 트럼프 정부의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독점과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총괄하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 현 위원인 핸드류 퍼거슨을 임명했으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확보한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해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경제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을 우크라이나가 침략 전쟁에 맞서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수익을 세계은행에 전달했으며 이 돈은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에 빌려주는 형식을 통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대출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이른바 선진 7개국이 추진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대출의 일부이며 미국과 이들 국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이자가 시드머니가 됩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연합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고 지난 5월 동결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의 담보금은 유로화로 환전돼 벨기에의 어음 교환소에 보관돼 있으며 3천억 달러의 연이자가 최소 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른바 동결 자산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이자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에 따라 종전 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과감한 배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기업들에게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자신들이 입수한 스페이스X의 내부 이메일에 근거 스페이스X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주식 가치를 한 주당 185달러로 평가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한 주당 가치는 3개월 전 한 주당 112달러보다 50% 이상 급등한 것이며 185달러 기준 시가총액은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격은 내부자 간에 거래된 가격이므로 실제 외부인이 이 주식을 사려 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3,500억 달러는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56배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간 스타트업이 됐다.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초대형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가 이처럼 폭등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 회사의 이른바 젓가락 회수 기술 등을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고 연거푸 발사 현장을 찾는 등 트럼프가 극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라는 기구까지 신설, 머스크의 수장을 맡기는 등 각별한 신임을 표시함에 따라 머스크 관련 모든 기업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160가에 있는 세시봉 라이브 가라오케가 연말을 맞아 초청 가수 공연을 갖고 노래자랑 이벤트를 펼칩니다. 노던 160가에 있는 세시봉 라이브 가라오케에서 오는 18일 한국 초청 가수 별빛나가 신나는 공연을 펼칩니다. 또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상금이 있는 세시봉 노래자랑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시봉 라이브 가라오케는 연말에 한인들의 흥을 돋우는 행사들을 준비했다며 많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세시봉 노래자랑 1등은 500불 무료 이용권, 2등은 300불, 3등은 200불, 4등은 100불, 5등은 50불 무료 이용권이 증정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존 브랩닝 뉴저지 상원 의원은 10일 최근 몇 주간 가든스테이트 상공을 배회한 미스터리 드론과 관련 드론의 정체에 대해 시민들이 적합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드론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뉴저지 주정부의 제한적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상상했던 것을 짧은 문장으로 지시를 내리면 자동으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소라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의학 저널인 장에 과자 같은 초가공식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 분자들이 있어 이것이 직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논문이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은 10일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괌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생명이 미국계 보험사인 레졸루션 라이프를 약 82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일본 보험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주간의 파업이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주력 모델 737 맥스 여객기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며 꼽은 뉴욕주의 큰 문제는 비싼 생활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치적을 하나하나 나열한 뒤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는 미국 경제 및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1분, 해지는 시간은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